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중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게 100%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는데 쓰실 만한 자료쯤 요쯤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초보분들은 보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예, 이렇게 좀 땅이 필요해요. 이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땅이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상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반면에 땅값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강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건물값은 거의 0에 수렴을 하는데 강남이라는 땅값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치만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반대로 생각하면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면 돼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요 땅의 가치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땅의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속성이 있는데 뭐 1종 주거지가 있고요. 2종 주거지가 있고 3종 주거지, 그리고 준주거지, 그리고 뭐 상업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집니다. 비싼 이유는 용적률이라는 거에 있는데 시조례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준주거지는 대충 500% 용적률이고요. 3종 주거지는 300%, 2종 주거지는 250%, 1종 주거지는 200%의 용적률을 제공을 합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땅이 있고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이게 1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10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경우에 2종 주거지고요. 여기는 준주거지입니다. 용적률은 250%고요. 준주거지의 용적률은 500%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50%, 500%의 용적률은 시조례마다 달라요. 이건 최대 용적률이 250%, 500%라는 겁니다. 예를 들기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평에 250%면 25평이죠. 10평에 500%면 50평입니다. 이만큼을 연면적, 건축 면적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10평의 땅에다가 물론 건폐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평, 10평, 5평 총 1, 2, 3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10평, 10평, 5평 이렇게 하면 25평이죠. 25평만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준주거지는 50평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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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평에서 5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준주거지가 이종주거지보다 훨씬 비싸겠죠. 이게 이제 땅의 속성,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땅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종주거지보다 준주거지가 한 2배 정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땅의 속성이고요. 이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땅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5층이다. 4층이네요. 이게 여기 땅은 4층이다. 아니 5층이라고 합시다. 여기 5층이다. 5층이고 여기가 4층이다. 같아요. 조건이 같아요. 근데 이게 이종 주거지예요. 이게 준주거지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주는 거지 사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신다면 이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 총 3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아파트명을 적을 거고요. 부영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동아 국화 아파트,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는 신명 보람 아파트예요. 동아 국화 아파트가 통복동 539-2, 그리고 부영 아파트가 세교동 555, 그리고 대지 면적이 있을 거고요. 총 아파트 지어진 면적이죠.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시냐면 뭐 여러 군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돼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먼저 보죠. 세교동 555번지. 2종 일반 주거지죠. 2종 일반 주거지라고 나옵니다. 2종 일반 주거지. 그리고 대지 면적은 6187. 소수점 단위는 좀 뺄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테니까. 6187. 여기다가 용도 지역을 넣죠. 2종이고요. 6187제곱미터죠. 동아 국화 아파트 봅시다. 통복동 539-2. 16,266제곱미터고 3종 일반 주거지죠. 당연히 3종 주거지가 2종 주거지보다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통복동 539. 통복동 539 보시면 2,903제곱미터잖아요. 그리고 3종 주거지죠. 3종 주거지 2,903제곱미터예요. 2,903제곱미터인데 가끔 이렇게 번지수가 하나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보시면요, 확대를 해봅시다. 신명 보람 아파트가 539번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옆에 539-5번지라고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친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539-5번지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539-5번지. 네, 7,485제곱미터죠. 7,485. 이 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1,388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예요. 우리는 그 평에 익숙하잖아요. 평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평으로 좀 환산을 해볼게요. 대지 면적 평 보시면 여기서 곱하기 0.3025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복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좀 소수점 좀 날릴게요. 6187제곱미터고 18,200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훨씬 더 와닿죠. 동아 국화 아파트는 4,920평, 3,142평. 딱 보셔도 원앙 부영 아파트가 훨씬 대지 면적이 크죠. 여기는 좀 이 정도 크기인데 반해서. 그럼 여기서 용적률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고요. 3종은 3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연면적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곱하기 2.5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총 45,500평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다가 저희가 좀 누락한 게 있는데 세대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세대수가 1590세대. 기왕 적는 김에 이거저거 다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용적률도 적을 거고요. 건축 연도 적어봅시다. 용적률이 198%. 건축 연도는 1996년. 세대수는 1590세대죠. 그리고 동아 국화 아파트도 보시면 218세대. 건축 연도는 94년입니다. 1994년. 용적률은 123%. 신명 보람 아파트도 용적률이 143%. 건축 연도는 1995년. 세대수는 160세대.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부영 아파트가 2종 주거지잖아요. 2종 주거지인데 용적률이 198%예요. 제가 2종 주거지가 250%까지라고 했잖아요. 얼핏 봐도 198%에서 250% 뽑아내려면 이제 뽑아낼 게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눈으로 봐도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여기 기존 세대수,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양가라고 해서 좀 싸게 분양을 해요. 하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 일반 분양일 경우에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아니면 시행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조합원 세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성이 있어야 시행사나 시공사가 좀 달려들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건축연한이 95년 이렇게 됐으면 지금 한
6년 정도 됐네요. 30년 연한이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30년 연한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바로미터가 되는 게 30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슬슬 재건축 연한이 차고 있는 상태예요. 동아 국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잖아요, 용적률이. 근데 삼성주거지가 300%까지 뽑을 수가 있으니까 좀 사업성이 많이 나오겠죠. 신명 보람 아파트도 143%고 300%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얼핏 보더라도 부영 아파트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가 사업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 거예요. 연면적 45,000평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건축 세대수를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봅시다. 건축 세대수는 많이 선호하는 평형대가 34평이잖아요. 뭐 25평 짓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정말 정확하게 사업성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한 수치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기 34를 해봅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뜻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수치가 1339가 나왔잖아요. 434가 나왔고 277이 나왔죠. 얼핏 보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대단지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434세대밖에 못 짓고 277세대밖에 못 지으니까 이 수치만 보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현재 세대수가 1590세대예요. 근데 34평으로 다 뽑아내면은 1339세대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반면에 세대수가 현재는 218세대인데 434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꽤 좋아 보이죠. 훨씬 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신명 보람 아파트도 현재 160세대인데 34평으로 짓게 되면 277세대까지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 분양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반 분양분은 건축되어진 세대수에서 현재 세대수를 빼야 되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없어요. 거의 34평으로 뽑아내면. 물론 25평, 30평대 이런 식으로 좀 타입을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면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동아 국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6세대나 나오게 됩니다. 117세대. 얼핏 보더라도 부영 아파트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나 신명 보람 아파트가 훨씬 더 투자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야 된다면 부영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나 신명 보람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아요.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본다면 신명 보람 아파트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물론 실거주인 측면에선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영 아파트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동아 국가 아파트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세대수가 현재 218세대인데 이거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총 434세대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사업성이 있으니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서는 동아 국가 아파트나 신명 보람 아파트로 몰리게 되는 거죠. 부영 아파트보다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단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신명 보람 아파트보다 동아 국가 아파트를 좋게 보는 이유는 딱 보더라도 대지 면적이 3,142평보다는 4,920평이 더 좋잖아요. 더 좋다는 말은 세대수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높게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동아 국가 아파트가 더 좋다고 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물론 이쪽이 살기에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이게 도로 정비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천 하나로 많이 갈리는데 이쪽은 빌라가 많이 있고 좀 아파트 단지가 생뚱맞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살기에는 이쪽 라인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살 게 아니니까 투자 가치에서 본다면 동아 국가 아파트나 신명 보람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원앙 부영 아파트보다는. 지금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원앙 부영 아파트는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죠. 그에 반면에서 동아 국가 아파트는 여기서 떨어지다가 그렇게 시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쵸? 1억 2,800에 거래가 됐고 1억 3천에 매가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이런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어디에든 대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수도권 서울로 인접하면 할수록 이렇게 일반 세대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기도 하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인데 보시면 동아 국가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천을 끼고 있죠. 공원을. 그리고 여기에는 6m 도로가 이미 나 있어요. 여기까지 나 있죠. 그렇게 되면 동아 국가 아파트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6m 도로 내고요. 그리고 여기로 6m 도로를 내면은 요만큼만 사업 면적에서 배제하게 되면은 단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30년 연한이 차고 80% 동의를 얻게 된다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동아 국가 아파트랑 신명 보람 아파트를 같이 해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부영 아파트를 너무 극단적으로 34평으로 뽑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건축 세대수가 적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다른 방법 25평, 30평 만들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5평 만들고 30평 만들고 34평. 요새 이렇게 많이 짓죠. 그러면 세대수를 25평을 950세대 만들고 30평을 500세대 만들고 34평을 200세대 만들 경우에는 총 연면적이 이만큼 나와요. 합칠 경우에 45,500평이 나오죠. 얼추 연면적이 비슷하죠. 그럴 경우에 1650세대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1650세대에서 1590세대를 뺀다고 한들 60세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아예 25평으로 뽑아버리면 되겠죠. 1800세대. 그러네요. 1800세대. 25평 1800세대를 뽑아내야 45,000평이니까 이래봐야 일반 세대 분양분이 얼마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동아 국가 아파트나 신명 보람 아파트가 얼마나 일반 분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16,700평, 16,550평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용적률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A 아파트랑 B 아파트가 있어요. A 아파트 단지랑 B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이 A 아파트 단지는 25평형이 600세대고 34평형이 50세대예요. 근데 B 아파트 단지는 25평형이 50세대고 34평형이 450세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용적률은 같아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같은 25평을 사더라도 이 A 아파트의 25평을 사는 게 아니라 B 아파트의 25평을 사셔야 돼요.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A 아파트의 25평형과 B 아파트의 25평형은 같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야 된다면 B 아파트의 25평형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돈을 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총 세대수가 650세대고 총 세대수가 500세대잖아요. 무려 150세대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0세대가.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조합원한테 150세대 분양을 안 하고 일반 분양분으로 150세대 이상만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B아파트가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아파트의 25평형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사실 때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계산해보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아파트, 하나 더 아파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동아 국가 아파트 옆에 보시면은 한성 아파트가 있어요. 한성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명 한성 아파트죠. 세대수 486세대예요. 건축 연도 1997년도고 비전동 800번지, 용적률 67%. 굉장히 낮죠. 용적률 67%. 용도 지역하고 대지 면적. 비전동 800번지. 비전동 800번지. 이종 주거지죠. 이종 주거지. 이종은 250%. 대지 면적은 34280. 다 나왔죠.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대지 면적은 평으로 환산을 하려면 곱하기 0.3025 하시면 되고요. 연면적은 이종 주거지니까 곱하기 250% 용도 지역이요. 2.5 하시면 되고요. 총 25,9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 세대수. 건축 세대수는 여기서 34평형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34. 762세대를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건축 세대수에서 현재 세대수를 빼면 되죠. 276세대. 일반 분양분이 276세대 정도 나옵니다. 예, 이것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이렇게 판단하신 다음에 가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전세 나온 게 현재 매물이 1억 7,500에 나와 있죠. 근데 전세가는 평균적으로 잡으면 1억 3천 정도, 1억 3천에 나와 있고
1억 7,500. 그러면 갭으로 들어가면 4,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죠. 뭐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공시 가격을 한번 보시면 1억 500, 1억. 여기 1층, 2층 저층이 1억 이하라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1.1% 적용받으려면 저층밖에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동아국화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뭐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겠다라고 하면은 땅의 가치를 보셔야 되니까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0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땅만 남는 거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이 땅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건데 아직 초보분들 중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되는 영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 옳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